동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의 집행 결과에 대해 심사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주요 사항 위주로 합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담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 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 경제실장 오영기입니다. 취중구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 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박창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세정과장입니다.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네, 2023년 휴계년도 ABB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 휴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ABB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휴계년도 ABB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총 8건에 8억 7,44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에 따른 피해 구업이 6,500만 원,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에 3,20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3건에 6억 6,613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자연재해 관련 3건에 1억 1,09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 2조 1,653억 2,976만 원과 전년도 2월액 2,839억 2,967만 원 등 예산 현액 2조 4,429억 5,943만 원 대비 103%인 2조 5,223억 2,69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59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994억 5,638만 원이고 이중 884억 3,898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7,68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억 4,05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ABB를 포함한 전체 예산 255억 8,483만 원에서 228억 9,227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쪽 시정시책 기획관리의 기관공통 연구 용역비 5,387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65쪽 중국도시 교류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3,668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올해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08억 3,111만 원 중 81억 4,738만 원을 집행하고 24억 6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4쪽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비 22억 8,958만 원은 해수부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6쪽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사업비 9,713만 원은 친수공간 운영관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97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72억 7,057만 원에서 162억 8,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2,80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인생 이무작 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립 분담금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천만남 이용권 지급을 위하여 68억 4,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7쪽 일자리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434억 8,999만 원 중에서 390억 9,8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187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31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원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8,84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서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고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잔액 중 5억 5,341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14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7억 8,036만 원 중 16억 1,2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6,782만 원입니다. 징수과 소관입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4억 9,950만 원 중 4억 3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626만 원입니다. 591쪽 평택항 국제여객 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31억 4,232만 원 중 27억 6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억 3,623만 원입니다. 595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6,363만 원 중에서 12억 5,626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588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14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0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현액 16억 2,563만 원 중 15억 681만 원을 집행하고 4,120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7,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하명 의원입니다. 우기영 실장, 오영기 실장 언제 퇴임이시죠? 6월 말이죠. 며칠 안 남으셨네요. 뭐 아주 표정은 좋습니다. 아주 밝고. 서운해시지 않으시고요. 몇 년 공직생활 하셨죠? 지금 제가 좀 늦게 들어가지고 29년 했습니다. 아, 29년. 약 한 30년 돼가시는데. 뭐 평택시에서만 29년 하신 거죠? 예. 뭐 훈장 같은 건 받으셨습니까? 그 뭐 기간별로 이렇게 받는 건데 저는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0년이 안 되기 때문에. 평택시 지난해 총 예산 규모가 2조 9,999억 7천만 원이 돼 있는데 우리 뭐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2월 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커요. 1,333억 전체적으로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 그 보조금 실제 반납금도 한 209억 정도 되는데 이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납금? 네, 보조금도 이제 210억 정도 이제 작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년도에는 그
각 부서에서 좀 도하고 또 이제 그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못 쓰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여라라고 저희가 좀 그 각 부서에 문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그 반납금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그것까지는 한 저희가 20억?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아무튼 매년 좀 이렇게 그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큰 금액을 반납을 할 때는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정확히 판단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이제 판단을 잘 하면 이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는 좀 다시 한번 그 이제 중앙부처나 도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각 국가별로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지만은 이 반납금 많이 한 그런 과는 추경 예산 절대 세워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한번 실장님. 네,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좀 반영을 네,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절대 세워주면 안 돼. 본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세워주지만은 뭐 예산을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놔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그게 맞죠?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틀리다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진행이 빨라집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예산 결산 특별의 자료 그 22쪽을 보겠습니다. 성과 분석 실국실 경제 기획항만 경제실이 지표 수는 26개, 목표 수가 13개, 미달성이 7개, 초과 달성이 7개. 미달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료가 없으신가? 미달성 7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왜 이렇게 숫자가 많으냐고 미달성 숫자가. 부서별로 이제 좀 다른데요. 저희 이제 기획상과 같은 경우에는 그두 가지가 좀 미달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한 채택 건수라든지 그다음에 통합 성과 관리가 좀 두 개 지표가 미달성이 됐는데요. 그 제한 채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접수는 엄청 많이 됩니다. 저희도 뭐 연간 한 300건 이상 이렇게 접수가 되는데 그걸 분석해보고 각 부서로 이렇게 그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그 민원성이고 실질적으로 제한으로 채택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성과가 좀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뭐 2022년, 2021년 뭐 전년도의 어떤 그 지표 분석 자료가 지금 준비를 제가 못 해가지고 없는데 지난해는 미달성이 몇 건이었어요? 2022년도? 지지난 연도. 저도 그거는 없어가지고 네.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2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트리기의 강진 피해 구호비 지원 6,500만 원. 소송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6억 6,400만 원. 우기전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방지시설 설치가 2,800만 원. 저온 피해 과소농가가 4천만 원. 이게 송탄 행정복지센터 그 균열 간 거 네. 이거 예비비로다가 지출 안 되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일회 추경에 이거 재난 사고 아니에요? 일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이제 편성해 줬고요. 네. 아니 그 예산이 안 나왔다 그러던데.
이례 추경은 예산 저희가 세워줬죠. 아 그런데 네. 3억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네. 지금 뭐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 일괄 받는 거로다가 아마 그렇게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동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해 추경에 이제 그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송탄동에서 이제 어떤 사정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예비비 활용이 가능해요, 못해요? 예비비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재난 사고 아니에요? 저기 그 재난 사고라기보다는 이제 멀쩡한 저기 건물이 다 균열이 갔는데 그거 그 무슨 사고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처음에 어떤 그 건물을 지으면서 문제가 생긴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위에다가 뭐 조경이라든지 옥상 조경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하중을 받아서 생긴 건지 그런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난 사고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이제 그 간담회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례 추경에 그 3억 5천 해줬고 또 이해 추경에 3억 5천을 이제 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 편성은 해놨는데 집행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해서 해야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 아니고.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돈을 얻어 빌려옵니까? 아니 저기 이례 추경 예산 세웠는데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왜냐하면은 1층, 2층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층 따로 2층 따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을 예산을 주셔야 되는데 예산 핑계 대고 안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제 그때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이례 추경했고 이례 추경을 하는 걸로 해서 이번 9월 추경에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송탄동에서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 다 세워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동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내년도에 6억을 추경 예산 것까지 확보를 시켜서 내년도 본 예산에다가 6억을 세워서 할 건가? 내년도 또 추경까지 넣어서 할 건가?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건물 상황을 봐서 지금 취급한 거 보수가 아니에요? 필요하거든요. 취급하는 거예요, 네, 보수가. 네. 취급한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저희는 이번 추경이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쪽짜리 끌어주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는 아니 거예요. 근데 이제 추경을 세우면 결국은 예산은 이제 6억이 되는 거죠. 이례 추경, 이해 추경 합쳐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가능한 이해 추경이 건데 몇 월 달에 9월입니다. 9월에 해요? 네. 그러면 9월 달에 이해 추경해서 그럼 올해 공사 하는 거로 다 할까요? 그거는 이제 뭐 동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해 추경 때 해서 올해 공사하는 거로다가 준비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 29쪽 보면 불용액 이게 집행 잔액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뭐 2021년 전체적인 불용액이 880억에서 2022년도에는 831억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620억으로 많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뭐 올해 년도도 불용액을 많이 축소를 시켜서 우리가 타 쓸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이게 불용을 시켜버리면은 쓰고 싶은 부서에서는 못 써요 예산을. 그죠? 맞죠, 예산과장님? 네, 맞습니다. 이거 불용액 과 실별로다가 별도로다가 A4 용지 한 장으로다가 뽑아서 각 의원님 방에 다 돌리세요. 불용액 현황이요? 네, 2023년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 59쪽 보면은 성인지 결산이 나와 있어요. 우리 평택시에서 이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 적합하게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그 이제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예산을 좀 성인지 예산에 맞도록 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예산을 좀 균등하게 평택시 네. 사업을 할 때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네. 균등하게끔 양성평등에 맞게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 61쪽 보시면은 공공기관 결산 자료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요 검토 보고서 가지고 집에서 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방 평택시에 지방 공기업이 그 하나가 있고 출연 기관이 7개가 있죠. 실장님. 그 출연 기관의 출연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평택시에서. 대충 지금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출연 기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 없으세요? 출연 기관에서 이제 그 적정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니, 뭐- 예, 정기적으로 그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점 없습니다. 근데 뭐 다른 사업과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들 아우성인데 예? 여기 출연 기관은 어차피 출연금 지급을 하면은 반환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쓰고 마는 거 아니야 그냥. 예, 그렇죠. 다 뭐 저기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나가고 운영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출연 기관의 그 예산 금액을 한 20-30% 줄일 수 없나요? 아, 그거는 이제 확답은 못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좀 그 뭐 추정 기간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예산을 재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여기 있습니다. 뭐 출연 기관 보면은 이제 뭐 저기 지방공기업은 평택도시공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평택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사업은 빨리 그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출연 기관은 뭐 평택시 장학재단은 어차피 뭐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청소년재단, 산업진흥원, 국제교류재단, 평택시 문화재단, 복지재단, 로컬푸드재단 이거 사업비 줄일 수 있잖아요. 출연금 내년에. 아, 그 부분은 이제 그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불효급한 예산은 안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산업진흥원 같은 데는 잔액이 11억씩이나 남아 있어 어떻게? 네? 산업진흥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모르시나? 그건 이제 산업진흥원의 역할. 미래천담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상과장님 다 알고 계셔야죠. 돈 지출하시는 분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기금 결산 현황에 보면은 저희가 그 지방채가 지금 얼마죠? 현재 지방채는 2,075억 정도 됩니다. 그 상환 계획은 지금 뭐 3년 거치 5년 상황인데 네, 지방채 상환 계획이 네. 지금 만기된 게 얼마예요? 금액이? 이제 금년도부터 이제 작년도부터 지방채 원금하고 이제 이자 상환이 이제 되고 있고요. 네. 금년도에는 이제 92억 원금을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한 26억 정도 상환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한 200억 이상 이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상환 그 예산을 만들 수 있어요 내년에?
지금 사업비는 뭐 다 부족하다고들 난리인데. 그래도 이제 지방채는 이제 상환이 되기 때문에 예, 상환을 당연히 이제 만들어야죠. 네. 뭐 전반적으로 어쨌든 평택시 63만의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인데 낭비성 없는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불용액이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고요. 알고 계시죠? 네. 불용액 많은 그런 실과국은 무조건 그 예산에서 삭감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그 예산 가지고 타 그 실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는 그런 예산 편성을 좀 잘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뭐 2023년도 평택시의 그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급하시고 관리하시냐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저 실장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의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과연 시민분들에게서 내주신 그 세수만큼 시민분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분들께 삶의 그 온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글로벌 악화로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시책 사업 추진의 문제가 또 발생된 걸로 예측도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그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그 한 어떤 모 기업에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겪고 있거나 이런 재정 그런 어려운 재정 상황이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됐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 이번과 같은 이런 어려운 그런 재정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특정 기업의 그런 의존도를 좀 높일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런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한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앞으로는 어떤 그런 거에 좀 대비해서 그런 보완책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동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서는 재정 전문가나 아니면 회계 법인의 어떤 를 두어서 어떤 우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심도 있게 좀 재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방만하고 또한 간행적인 로 행해지고 또한 성과가 미비한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그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그 예측을 해서 앞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꼭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기획항만 경제실을 보니까 그 청년 정책팀이 있어요. 이 청년 정책팀이 기획항만 경제실 조직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실에 청년 정책과가 있고요. 그 네. 청년 정책과 안에 이제 그런 팀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당초 과거부터 우리 기조실 내에 그 인구 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단지 이제 뭐 인구 정책팀이 기획예산과에도 있다가 청년 정책과로도 이렇게 갔다가 좀 어떤 그런 조직 변동은 있었고 기존에 또 그 복지 정책
과에 유사한 뭐 인구하고 이런 청년을 하는 그런 또 팀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합쳐가지고 청년 정책과라는 과가 태동이 됐고요. 그 안에 이제 뭐 인구와 청년 업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청년 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존에 있는 것처럼 인구 정책팀이 있는 게 맞고 별도로 청년 정책팀이 이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복지 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고, 이번에 우리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우리 그 실장님께서 좀 촘촘히 챙기셔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성 있고 각 국에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이 제대로 좀 되었으면 이렇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인구 업무 이런 게 어떤 한 부서만 이렇게 단절돼서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한 13개 과 이렇게 뭐 관련되는 이런 업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직 진단 시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 네, 그리고 이제 그 행정안정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제 재정 분석 지표에 보면은 순세기 잉여금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는 순세기 잉여금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세출 예산의 집행 잔액 중에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이게 순세경임금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손하명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불효불급하게 이제 순세경임금을 그 일정 수준을 또 유지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순세경을 활용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경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마련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순세경을 가지고 이제 추경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순세경을 무조건 낮추는 것만이 이제 저희가 좋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님의 이제 생각이잖아요. 근데 행정안정부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씀이죠.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세기 잉여금을 있는 것이 이제 필요도 하겠죠. 그렇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그 살림살이와 우리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달립니다. 우리 그 시민들이 낸 세금에 그대로 이제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당해년도 순세기 잉여금이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그 순세기 잉여금을 낮춰주시고요. 올해 보니까는 전년도에 비해서 236억 8천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13.3%는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순세기 잉여금이 좀 그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불용액 100%는 정말 절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을 예산액을 세울 때는 그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수립 계획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얘기를 해줬는데, 불용액 100%는 이거는 정말 있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용액 100%가 70건이나 됩니다. 네, 이번에 결산검사에 보니까 이제 불용액 100%가 의원님께서 이제 대표 의원으로 하시면서 이제 보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불용액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명시 이율이나 사고 이율은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사업하라고 준 건데 이걸 100% 불용액을 한다는 거는 감수하게끔 한다는 건 그 답변이 아니고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또 이제 자꾸 불응액들이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사실이지만 이게 100%의 불응액은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을 네,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손하명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지만 그 채무 상환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해주셨어요. 어떤 순세계 인연금이 이렇게 남았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채무 상환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2023년도에 그렇게 저 채무 상환을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몇 프로 정도의 그 채무 상환을 하고 어느 정도 남은 건가요? 앞으로 예산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재 채무는 이제 원금이 2,075억이고요. 이제 이자까지 하면은 이제 이자가 305억 해서 2,380억이 저희 그 지방채입니다. 그 중에서 2023년도까지 작년도까지 이제 원금은 이제 22억 갚았고요. 이자는 이제 한 5억 정도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이제 상환할 게 이제 원금이 92억이고 이제 이자가 26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되면은 이제 그 지방채가 1,960억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지방채 상환을 하려고 이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제 순세 이익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네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이제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지속적으로 기반 사업들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있겠죠. 네네. 네, 좀 지방채 상환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수납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7.7%가)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수납이 그 증가가 되면은 이 체납을 어떻게 체납 징수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깊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그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서 이제 체납액은 매년 증가될 거라고 좀 예측은 됩니다.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체납 징수에도 이제 어려움이 좀 가중될 것으로 이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 집행부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올해 부터 그 체납 기동대가 가동되죠? 네네. 네. 어떻게 체납 징수를 체납 기동대가 할 것이고 또한 체납 징수 목표액을 정해서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기동팀이 1월 1일부터 이제 그 조직은 신설이 돼서 직원들은 그 1월 30일자인가 이제 충원이 돼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본청 송출 안출 그 이제 체납액이 있는데 그 우선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동팀이 그 현지 조사,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가택 수색도 저희가 지금 한 2번 정도 나가가지고 그 명품 가방이나 뭐 한 13점을 5월 압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튼간에 그 천역 뭐 개인 법인에서 좀 그 많은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은 그 실태 조사를 나가고 있는데요. 주 1회
주 2회 정도, 2회. 예, 네. 최하 주 2회 정도는 주위의 지금 현장 이제 예, 네. 실태 조사를 나가고 실태 있습니다. 조사를 이제 나가고 본청 있는 송출 거죠. 안출 네네. 그 가리지 않고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뭐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도 이제 가택 수색을 하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3명이서 뭐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나가고 또 그 가택 수색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인원 가지고 조금 애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수는 많은데 뭐 고액 체납자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여하튼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수납된 그 체납이 1,502억 3천이에요. 그죠? 예, 저기 지방세하고 세율수입하고 지방세 다 합쳐서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체납 기동대를 통해서 이제 체납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란 그 고액 체납자들은요 좀 그 타 그 지자체처럼 명단 공개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인데 이런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체납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은 실태 조사를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가서 그 체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정말로 고액 체납자들이 한 번에 또 체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걸 뭐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체납 징수에 대한 어떤 그 지침 같은 거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체납 규동대를 지침을 세우고 활동할 것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체납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명단 공개는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액 수입 11월 기준으로 네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할 때는 체납이 고액이 어느 정도일 때 명단 공개를 하고 있죠? 지금 500만 원 이상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이요? 예, 예. 그럼 500만 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명수는 꽤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출국 금지도 지금 네 명에 대해서 본청 1명, 뭐 출장소 3명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도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 기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제재는 그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건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올 체납 징수 목표액은 얼마로 정하셨습니까? 저희가 400억 정했습니다. 지방세 280억, 세액 수입 120억 해가지고 4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02억에서 400억은 몇 프로인 거죠? 계산이 안 되네요.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멸 시효 완성이 몇 프로가 되죠? 정리 보류 처분 사유 중에서 이제 무재산이나 뭐 이렇게 정리 보유 처분액이 62.7%예요. 그중에 소멸 시효 완성이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획 예산가를 보면 사고 이월액이 6,300입니다. 사고 이월액이 24년도에 어떤 집행 진행이 다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5,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고 이월액이 6,399만 2,400이거든요. 기획 예산가에 두 건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요게 이제 저 풀용역비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끝났고요. 아, 그럼 집행을 했고요. 예, 예. 네네. 하나는 아직 이제 내년 1월 7일까지 돼 있어서 그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럼 한 건은 어떤 건이죠? 올해 안에 이제 사고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스마트 그린 도시 물순환 조성 사업 관련돼 가지고 네네. 환경 효과 평가 및 승두천 관련되는 수생태 조사, 건강성 조사 용역인데, 아, 그것도 용역이나요? 예, 생태하천과에서 현재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항만수산과 같은 경우도 사고 우회력이 1억 1,600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사고율은 다 집행됐고요. 전부 다 됐습니까? 계속 100%? 비거리 있는데 요거는 2026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사고율은 다 집행이 됐다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시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69쪽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비해서 목표는 똑같은데 512%가 달성이 된 것이 있고, 또 일자리 서비스 구축 취업 박람회로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거를 보니까 그 성과 분석에 대한 밑에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512%가 달성이 됐는데 성과 분석을 통해서 좀 명시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그냥 사업 설명을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일관성 있게 양식을 해서 똑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거는 성과 분석을 했고 어떤 거는 성과 분석에 의해서 향후 이제 계획까지 있고 또한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까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성과 분석에 대해서 좀 일관성 있게 좀 양식을 좀 만들어서 명시를 해주면 훨씬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성과율이 이렇고 향후 어떻게까지 해야 되겠구나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도가 높은데 이걸로 봐서는 그냥 그 사업 설명서 같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위원회에서도 지금 의원님과 같은 또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자료 서식이나 네네. 내용도 좀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네네. 좀 다시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그렇게 작성토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분 더 질의 듣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렇게 이제 예결사안을 진행을 하시면서 아마 상임위에서 중복적으로 들으시는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2년 동안 그 본 의원은 지적을 했었던 부분 아니면 협조를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검토를 해봤는데 시정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이 처음에 와서 성과 지표수, 성인지 예산, 그다음에 기금의 운영 방안,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예산이 세출보다 중요한 게 세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강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부서에는 인원 충원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해드려서 지금 이제 충원이 돼서 촘촘한 세입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협조가 있지 않았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의원의 역할로서 그 2년 동안이 보람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저는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를 우선은 존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별로는 질의를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고 불용 처리하고 그다음에 전용했던 거 명시 2월 사고 2월 같은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업을 쓰시면서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 2월을 하는 거고 명시 2월 같은 경우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제 넘기시는 건데 사고 2월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시 2월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건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 2.95% 이율이 몇 년 약정으로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현재 1년씩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예금은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장기는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만기가 언제입니까? 연도별로 좀 달라가지고 예치된 거 달라서 예. 당연히 다르겠죠. 건수가 이렇게 7건이 되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3.21이면 네. 행감이나 아니면은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금 더 높은 이율로 갈아탄 거고요. 2.95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네, 현재 추후에 그렇습니다. 다시 했는데도 한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언제 이거를 예치를 하신 겁니까? 2.95%짜리는 그럼 찾아서 예,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자료를 주실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항상 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시에서는 세입이 더 중요합니다. 잘 걷어들여서 있는 예산을 잘 쓰임새 맞게 쓰는 게 시의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이율이 2.9%하고 3.21%하고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방채 발행도 여기 부서신가요?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방채 발행 보통 그 발행 금리가 평균적으로 몇 %죠? 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고요. 3%입니다. 보통 발행 금리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2%대입니다. 그런데 평균치가 넘는 3%대로 지금 하셨어요. 이런 부분도 참고 사항이 아니라 절대 사항으로 좀 들어가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 자료 갖고 계시죠? 결산검사 의견서. 네. 요 자료의 1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저희 상임위에 질문하는 거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던데 보고 들어오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감사에서 본 의원이 집중적으로 본 부분은 세입 부분과 그다음에 재물 조사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보통 우리 실국당 1년에 일반 회계로 많게는
적은 과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한 부서 같은 경우는 한 과는 한 2,500억 정도 일반 예산을 갖고 쓰고 자산 취득비로 쓰는 부분이 한 19억 정도 됐습니다. 여기 부서는 통계가 지금 가능합니까? 자, 저희가 그 결산감사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는요. 일반 운영비는 항목당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를 좀 여유 있게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 의원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산 취득에 있어서는 예산을 굉장히 잘 세우세요. 그럼 재물조사를 해서 혹시 그 양혈을 한 재산들이 있습니까? 타 기관이나 타 시와 아니면은 타 부서 간에 쓰지 않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 양여나 아니면은 그 기부를 했다거나 대부를 했다거나 매각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는지가 지금 평택시가 통계가 지금 안 나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취득을 한 만큼 매각을 하거나 양혈을 하거나 수리를 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평택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이번 결산감사에 임하면서. 그래서 각 국마다 과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 취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취득한 거를 잘 사용을 하시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쓰시고 양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양혈을 하시고 매각을 해서 지금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한 거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지자체마다 좀 다르죠. 매각에 대한 항목을 잡는 부분이 어느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아마 불용품 매각 수입이라든지 뭐 그 이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신혜 과장님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 관리를 하실 때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올 2025년도 가용 예산이 평택시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같이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되지 않아서 사업에 인허가에 문제가 생기고 예산에 있어서 그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 수계를 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평택시에서는 예산 그 집행부서나 수입부서나 아니면은 회계부서나 업무 협조가 긴밀하게 과장님들이 이루어지셔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총무국하고 이야기를 할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11페이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물품 증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신혜 과장님께서는 참고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고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수납액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외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외 수입 부분에서 세외 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안중 출장소 쪽에 그 개발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 이제 131억 정도가 있는 거죠. 예, 납기가 이제 6개월이다 보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8월 9월 달이나 그렇게 부과를 해버리면요. 네. 올 3월에 이제 그 납부 기한이 올 3월까지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수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올 3월 달에 그걸 131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개발 부담금을. 그런 내용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작년에 그 영신 지하차도 그 부담금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이 또 한 150억 정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부분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늘은 거네요.
그렇죠. 예. 세외 수입 부분에서. 예.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금액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와 줘야지만 안정적으로 시 운영이 되는데 건수는 한 건이지만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개발 부담금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인 재원 조달일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사업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그 납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얼마나 2024년도에는 지금 낮아졌습니까? 아직은 뭐 통계를 안 내보셨죠? 예, 예. 지금 4월 달까지 저희가 예산을 이제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결산 감사를 통해서 조금 노력을 하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으로 그 질의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 있어서 사업 내용에서 방사능 정보 제공에 대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방사능 검출이 된 사례가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는데 대상 시구는 김포시청, 안산, 화성, 평택이고요. 바닷물에 대해서도 하고 윗판장에 대해서도 합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조사 주기는 주 1회로 하고 조사 항목은 세슘하고 요도 부분에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검출된 게 없고 저희들 작년 말에 전체 수산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불검출이 돼서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평택에서 그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적극 뭐 이거를 홍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국도비 보조 사업 집행 내역하고 연관돼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선원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사유도 뒤에 이제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 타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지침상 보조 비율이 하향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23년도 지금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없죠. 뒤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상 선언하고 선박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안산하고 시흥 쪽에 그 대상 선박에 대한 수요가 보조금 보험금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을 낮춘 모양입니다. 전체 다 요청하신 어선이나 어선은 보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척당 인원당 보험금이 지원금이 낮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원이나 척당으로 하니까 그 지출되는 금액이 전년 대비 많이 낮아져서 이제 잔액이 많이 남은 거고요. 금년도도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그 지출되는 범위까지는 했는데 이게 이제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자율 가입이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해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 수령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어선 수는 줄고 있지는 않나요? 어선 수는 28적, 30적 뭐 업앤다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맥시멈 30을 30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31적, 이제 예. 안전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육지보다는 물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또 그렇게 국도비 내려와서 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임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외래어종 수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고 수매를 해서 이거를 바로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냉동을 하신다 그러셨었나요?
수매를 하게 되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시 가져와서 판매하는 게 타시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위탁 처리업체에서 완전히 파쇄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게 인천하고 여수에 있는 가공업체에 보내서 투명하게 퇴비화시키면서 저희들 처리 비용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없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24년도 집행잔액은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해마다 얼마나 그 외래어종이 지금 포획이 되고 있습니까? 자료 없으시면 아닙니다. 끝나고 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지금 2억 한 7천 정도 되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한 100톤 정도 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스라고 해서 외래어종이 좀 많았는데요. 지금 무용생물이라는 강준치가 근 95%를 차지하고 베스는 한 5%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무용생물인 강준치도 계속해서 이제 생태계를 조금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예상보다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대항할 수 있는 천적이 어종들이 별로 없는 거죠. 예전엔 베스가 강준치하고 거의 비등하게 하면서 경쟁을 했는데, 베스가 이제 한 50%, 60%에서 50%로 줄다 보니까 이게 강준치가 상대적으로 좀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개체수를 줄여놔야만이 기존에 있는 우리 고유 토종 어종들이 조금 개체수가 증가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무용생물 퇴치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세우셨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계속 하고 있고, 요게 어느 정도 줄어들면 이제 줄일 건데, 지금 아니요. 그거는 막연하신 거고요. 이렇게 지금 포획량이 줄지 않고 이게 이제 생태계 교란을 해서 매년 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선제적으로 평택시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보조 사업으로 못 미치는 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돼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체수를 얼른 줄여나가는 게 문제죠.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에 맞는 사업만 하시면 이건 못 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게 개체수를 줄이는 게 이제 어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어망을 통해서 이제 무용생물이나 외래어종을 포획을 하는데요. 요게 지금 그 포획되는 양이 이 수준입니다. 좀 더 많은 양을 한꺼번에 포획을 하려면은 더 많은 어망을 투입을 해야 되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거는 앞전에 설명을 하셨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포획량을 이렇게 잡고 예산이 얼마가 더 투여가 되고 그 예산 내지는 아니면은 천적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 사례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그 예산을 보면요. 행정사무감사뿐만이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도 똑같은데요. 보조금이 내려오면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을 그냥 하시다 보니까 매년 반복적인 보조 사업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보조 비율을 더 높일 수는 없지만 필요성이 있는 거는 자체 예산을 사워서라도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성과를 내셔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시에서 행정을 펴 나가셔야지, 주는 돈에 맞춰서 그 사업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 대비 30% 증액 편성된 사업은 이제 뭐 부서에서도 당연히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86페이지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연안 정비 사업에서 예산액도 많이 늘었고요. 지금 연안 정비 사업이 집행 잔액도 계속 늘으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배수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5월에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재 그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양수산부 연안 해운과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조금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7월까지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7월까지 진행이 되면 인허가가 마무리가 됩니까? 예, 마무리되면 바로 지금은 공사 착공해서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아니요, 공사 마무리가 됩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예,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바로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그럼 착공이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처음 계획보다 예, 계획 대비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늦어질 사항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까? 지금 한 건이 좀 도출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그 배수로 정비 사업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배수로 정비 공사를 한 이후에 그 잔여지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뭐 상하수도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배수로를 정비하는 배수로. 사업이 외국 그 굴곡진 부분을 직강화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조금 인허가가 불투명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왜 불투명하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평택지방청이 농업 용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가 좀 생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선행돼야 될 게 있어가지고 조금 추가로 좀 지연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연되는 걸 맥시멈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5개월 딜레이가 됐고요. 추가로 더 얼마나 지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요거는 경기도 농업부서의 이제 협조 여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능한 최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6년도까지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선행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는 평택시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평택시는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연간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여기 부서도 똑같습니다. 연간 계획이 아니고요. 평택시는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예산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럼 이거는 계획이 아닌 무계획입니다. 우리 여기 실도 마찬가지예요. 중장기 계획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거 한번 결산감사 끝난 다음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갖고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다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5개년 계획이 아닙니다. 몇백억씩 들고 날고 이런 계획이 어떻게 평택시에서 5개년 계획으로 나옵니까? 적어도 그런 계획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도 그 맥락에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만 사업에서는 조기 완료는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계획을 세우시고 지출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부서별로 자체적인 그 뭐 예산 집행 잔액이라든지 2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 경제실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기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